네, 블루캠프 오늘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자,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셨지 않습니까? 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심경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 행안부 장관 또 재난중후부처의 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 도리 또 언행 같은 게 부적절했다. 네.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예, 예. 중대한 건 아니다라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뭐 해소가 됐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다. 아유, 그날 다시 저 복귀해 보세요. 10월 29일 이태원 현장을 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거기서 틀어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중대본 설치 안 됐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였습니다. 교통 혼잡이었고요. 그때 장관은 뭐 했습니까? 기사 촬영 기다리고 있었죠. 예. 하나마나한 그 원론적 지시하면서 압구정동에서 이태원까지 1시간 반 넘게 걸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 기사는 일산에 살고 있었다면서요. 네. 택시 타면 10분 걸립니다. 저는요. 예. 요즘 저렇게 민방위복 입고 이제 재해 현장을 막 다니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참 흑화됐다? 흑화됐다? 어. 조금 전에 이제 그 광고 나가는 사이 제가 여쭤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냐 그랬더니 연수원 동기시라고까지 말씀 듣고 이제 방송에 넘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알죠. 근데 흑화됐다는 평가는 왜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초동 수습 후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사의 표명할 줄 알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로 보면요. 예. 보시면은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뭐 이럴 때 주무장관 뭐 총리까지 다 사의 표명하고 어떤 때는 수리되고 반려되기도 했고요. 해경청 해체되기도 했고 뭐 그 사람들은 뭡니까? 뭐 이분들보다 뭐 잘못이 더 많아가지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직이란 게 뭐죠? 법적 책임만 따지는 거는 정무직이 아니잖아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헌법상에 주어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헌법적 선언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못했으면 그게 내가 법적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국민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뭐 풍수해가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심지어 뭐 해충이 창궐해도 임금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백성들 볼 낯이 없다.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교서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선보다 못한 시대입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그 이상민 제가 엊그제 하태경 의원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나의 명예는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봤었거든요. 그게 베스트죠. 만약에 제가 네. 이 장관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법적 책임은 면했으니까 일단 면피는 했다. 이제 다 못다한 도덕적 정무적 책임을 내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네. 그걸 지려고 한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지금 저렇게 현장 다니면서 그 뭐라고 한 말씀씩 하시는데 네. 뭐 그 말만 하지 써준 말만 하지 뭐 답변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앞서서 이제 잠깐 그 현장 영상도 들려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 없는 소리 같아요. 그러고 다니면서 행복할까요? 떳떳할까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까요? 네.
저녁에 저 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할 때 뿌듯할까요? 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그 탄핵 소추권 남용 이야기했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12구 직후에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은 네.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건 뭐 중론이 없고 상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용산 기류가 그렇지 않거든요.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뒷걸음질에 왔다 계속.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해임 건의안 들어왔을 때 네. 그때 받도록 했어야죠. 여당으로서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저 용산하고 맞장구 칠 게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 얼마 전에 장모가 의정부에서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그때 뭐 별소리 안 하다가 뭐 한마디 툭 던진 게 뭐냐. 사법부 판결은 예.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 아니다. 예.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네. 네. 왜 자기들 유리할 때는 득달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나팔 불고 네. 피하면 분리하면 숨고 네. 저 리투아니아 같은 거 지금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고속도로 양평 노선 변경 의혹 국토부에 미루고 얘기 안 하잖아요. 궁평 지하차도 참사 대통령 한 번도 안 들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은 거는 완전히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 파묻고 숨는 게 지금 습성화돼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 소추가 정말 정밀했느냐라는 평가는 또 별도의 틀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해관위원이기도 했고 국조특위위원이기도 했고 또 법률가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 중대한이라는 데 걸린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그래도 그러면 이 정부 여당이 저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나오는데 야당이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당위론이 더 셌어요. 항상 보면 비둘기파는 매파를 이기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도 생각하는 게 탄핵 소추란 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로서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집에서 한번 꺼냈으면 반드시 뵐 수 있을 때 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샷 원킬이어야 된다. 네. 이 벌써 2번이나 꺼냈는데 네. 이제 이 허구멍에다 2번 그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무게감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그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 당하기 전에 이제 그 왕장관으로 불렸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뭐 6개월 동안 뭐 이제 그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그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이후 이상민 장관의 그 정부 안에서 위치는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안 계시는 동안에 원희룡 장관 또 저 보훈처의 박민식 장관, 뭐 그런 검찰 출신들이 쭉 많이 올라왔죠. 어디를 넘보냐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온 장관이라고 각광을 받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장관이란 딱지가 끝까지 붙어 다닐 거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못합니다마는 계속 저렇게 민심과는 동떨어진 영혼이 당기지 않은 저는 립 서비스만 계속하고 다니신다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또 유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스킨십이랄까 이런 거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그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을 거고 오히려 국민 밉상으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힘이 빠질 거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스타 장관을 키우시겠다고 저번에 집권처에 말씀을 하셨는데 스타 장관감이죠. 지금 출신 자체가 고등학교 후배고, 예. 그래서 일찌감치 점지해서 그렇게 쭉 했는데 이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키우시고 싶겠죠. 그렇지만 민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쉽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관직을 천년만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끝나고 나서 어떤 정치인 이상민으로 뭔가 다시 어떤 위치 변경하는 건 어려울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뭐 비례대표는 가능하겠죠. 비례는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기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또 이제 의원님께서 입장 밝힌 게 또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짧고 굵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 논란이 불거진 현상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차피 이게 저 법 개정 사항인데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 힘든 거고요. 예. 그리고 기명 투표가 책임 정치다에 부합한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특히 우리 당을 보면 저 강성 지지층, 저 정치 훌리건들 이거 철저히 배격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됩니다. 강제 당론에 위배되면 당장 뭐가 들어옵니까? 징계한다고 들어오잖아요. 모든 걸 기명으로 바꾸면 그 행위 하나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당론으로 요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미국에서 뭐 각 선진국에서는 크로스 보팅이 그러니까 저 다 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크로스 보팅이 상대화돼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 양심에 따라 가지고 소속 정당 입장과 다르게 그러니까 투표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죠. 그렇죠. 대개 보면은 이제 내각제 국가는 당론이 좀 강합니다. 왜? 그 어기면은 내각이 붕괴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는 약해요. 예. 근데 우린 중앙집권제에다가 뭐 적대적 양당제에다가 거기다 정치적 정치 훌리건에다가 이런 것들이 다 뭉친 상태에서 당론이 막 억제고 있는 상황에 기명을 해라. 이건 뭐 인민재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중 규제라는 겁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중 압박?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은 입법부 역할은 등한히 하고 대통령 사수대만 될 겁니다. 여당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소신 투표 못 하게 그렇죠. 되겠네요. 예.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 어떻게 민심을 얻을 것인가라기보다는 상대방 끌어내기, 흠집내기 이것만 주력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원론 문제를 넘어서 현실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그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검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이건 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그제 재판에서 이화영 지사의 입을 전부 다 주목했었죠. 그게 불발로 끝났습니다만은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진술 번복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 어저께 그 한 장관이 뭐 예.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청구가 될 거다. 네.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회기 중이면 해야 되고 예. 아니면 뭐 아닌데 회기 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8월 지금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되죠? 16일부터 시작됩니다. 8월 그럼 16일 개회가 되는 겁니까? 네. 16일부터 시작되고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 그러면 약간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의원님이 검사라면 네.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회기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요건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건 일단 8월 8일 날 다음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지금 재판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예,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8일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인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일정을 잡아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지금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계산하면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언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이 대표께서 연설에서 힘주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가겠다. 여러분들 전부 다 가표 찍어달라라고 아마 신상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요것만 그러면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이 있잖아요. 네. 혁신이 활동을 두고 참 말이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솔직히 지금 뭐가 문제인지 예. 뭐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 같아요. 끊어서 죄송한데 전에 모셨을 때 혁신에서 공천률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역정내신 바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2개월 TF에서 네. 다 됐는데 근데 왜 예. 김은경 위원장 인터뷰 모셔갖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세칙 변경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럴 권한은 저는 없다고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뭐 만약에 건드리면 벌집을 쑤시게 될 건데 그거 하려고 이미 중앙위의 표결까지 다 해서 지금 뚜껑 닫았어요. 예. 예. 근데 뭐 하신다면 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벌집 쑤시는 꼴이 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조홍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